네. 2시 다 됐으니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인사노무관리 강의를 맡은 임현진 공인노무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제 새로운 또 이제 GS 커리큘럼이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저희가 최근에 이제 33회가 끝났고 이제 34회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아마 새롭게 동차로 보신 분도 계실 거고 뭐 여러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인사노무 관리 관련해서는 뭐 앞으로 차차 강의를 하면서 이제 뭐 공부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제 뭐 내용 그 설명 같은 것들은 계속 뭐 차근차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일단은 강의 관련해서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조금 잠깐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강의 들으시면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혹은 이제 뭐 거기 강의 계획서도 있지만 관련된 거는 요 메일로 보내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메일로 강의를 듣는 중에 궁금하신 사항들을 언제든지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니까 이렇게 해서 체크해 두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면서 항상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는 거는 오리엔테이션이죠. 왜냐면 이제 GS 연기다 보니까 이제 GS 연기에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이 어떤 과목인지를 사실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이제 선택 과목 포함해서 총 4과목을 보는데 이게 성격이 좀 특이해요. 저희가 왜냐면 법학 과목도 있고 경영학 과목도 있고 또 이제 선택에는 경제학 과목도 있죠. 이게 같은 다 이제 어쨌든 뭐 인문과학 쪽에 혹은 사회과학 쪽에 학문이긴 하지만 이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법학을 공부할 때랑 경영학 과목인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랑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좀 되게 특이한 과목이긴 해요. 그러니까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인사노무 관리를 강의하고 있지만 이게 이런 뭐 자격사 시험에 하나의 과목으로서 적합한가 뭐 이런 것도 좀 의문이 들긴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인사노무 관리를 여러분들이 필수 과목으로 해야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경영학 중에서 인사노무 관리라는 과목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는 이제 학부 때 이제 법학을 전공했던 사람이고 법학 공부를 계속 했기 때문에 법학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했어요. 그래서 노무사 시험을 처음 준비할 때 사실 뭐 노동법이나 행정진술법이나 뭐 이런 건 이미 봤던 거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고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 과목도 저는 이제 민사소송법을 당연히 했던 거고요. 근데 이제 경영학 과목을 처음 이제 노무사 시험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그 차이라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법학을 하듯이 이제 인사노무 관리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법학의 어떤 공부방법론이라든가 그런 방법론을 가지고 이제 인사를 투영해서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이게 뭐 많이 느끼시겠지만 이미 하신 분들은 좀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 그다음에 뭔가 읽으면 뭐 그냥 쉽게 이해는 가는 것 같은데 뭐 재미는 있고, 근데 뒤돌아서면 뭐가 남는 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뭐 암기를 해도 휘발성이 강하다 혹은 뭐 당연한 말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인사노무 관련된 얘기들 관련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우리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되게 좀 악담도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하면서도 진짜 뭐 저도 뭐 이게 학문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조금 이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동차 때는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암기 위주로 접근을 했다가 이제 뭐 그때 실패를 하고 이제 제시 때 이제 인사노무 관리에 대한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는 어쨌든 법학은 어느 정도는 나름 궤도에 있으니까 인사노무 관리론만 좀 받쳐주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그때 이제 그 당시에 신림동에서 강의했던 분들 강의는 굉장히 많이 다 들어봤어요. 웬만한 분들은 다 들어봤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연구를 고민을 한 끝에 이제 인사노무 관리 과목이라는 거에 대한 특징을 조금 파악한 다음에는 이제 그 뒤에는 좀 수월하게 접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는 앞으로 이제 1년 동안 인사노무 관리론을 공부할 건데, 관리론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부 방법론,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앞으로 이제 GS 연기 1기, 3기까지 해서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갈 건지에 대한 것들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인사노무 관리론을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보는 시험에서 보면은 이제 4과목을 보는데, 그 중에 이제 법학
과목들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노동법, 행정징수법은 이제 필수로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사노무관리론이 이제 경영학 과목으로서 하나 들어와 있습니다. 필수로, 그렇죠? 다만 이제 선택 과목 가면은 이제 경영학에는 이제 인사노무관리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택 과목으로 이제 경영조직이 있죠.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뭐 노동경제학도 있지만 그거는 뭐 선택이 적으니까 어쨌든 메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네 둘 같은 사회과학 학문이지만 접근이 다르다라는 것부터 먼저 이해를 하시고, 이 법학이라는 거는 어쨌든 굉장히 오래된 학문이고 논리 체계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잡혀 있는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법학을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예전에 게르만법 시대부터 로마법 시대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의 이런 법학이라는 체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뭐 3단 논법에 따른 이런 이제 개념적인 법학들, 그러니까 대륙법계, 이런 것들은 이미 틀에 굳어져 있고 그런 논리 체계가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법학 답안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법학 답안엔 틀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학 답안은 처음에 이제 뭐 문제의 소재부터 시작을 해서 뭐 학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판례, 그 다음에 이제 뭐 검토하고 사안의 적용, 이제 이런 식으로 어쨌든 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어진 케이스에서 쟁점을 찾아서 그 쟁점과 관련된 조문, 그리고 그거 관련된 학설, 관련된 판례,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결국 케이스를 그걸 적용해서 사안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틀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법학은 일단 법전이라는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법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뭐 법학에서 해보면은 뭐 법전에 어떤 단어가 나왔을 때 이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주로 논리적으로 다투고, 그래서 그렇게 논리적으로 좀 풀어가는 맛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법학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요건 효과론이라고 얘기하는데 법문에 보면은 요건이 정해져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연차휴가 같은 경우는 뭐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뭐 80% 이상 출근하면은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이 근로자가 1년 이상 근속한 자인지 80% 출근했는지에 대한 요건이 충족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파악돼서 만약에 충족했다 그러면 15개가 연차가 부여되는 형태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이 사람이 그 요건에 해당하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포섭하고 살펴보는 게 이제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법학에는 이러한 이제 틀이 있는데, 사실 이 경영학이라는 거는 법학에 비해서는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고, 이 경영학이라는 거는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경제 주체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그렇죠? 기업을 연구하는 학문이고, 뭐 얘기하자면 이제 기업이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속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경영학에서는 그 효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기업을 어떻게 지속 발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그런 검증하는 그런 학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이 있는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인사 노무 관리는 우리가 이 기업이 다루는 기업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 우리가 사람에 대한 것들, 인적 자원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인 건데, 이 인사노무 관련된 것들을 책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책에 있는 거 보면 대부분 뭐 제도에 대한 설명들, 근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뭐 제도에 대한 것들, 기능에 대한 설명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론 책 내용 있는 것 자체, 그러니까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교과서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내용 자체가 막 되게 막 뭐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뭐 우리 현실 세계와도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가까우면서도 기업과 관련된 내용이고 제도적인 것들에 대한 설명들이 많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같은 인사노무 관리 경영 조직이 같은 경영학 학문이지만 얘네들도 좀 차이가 있다. 그죠? 그게 뭐냐면 인사노무 관리라는 거는 우리가 응용과 적용이 굉장히 중요한 학문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뭐 되게 유명한 기업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삼성이라고 할게요. 삼성이 글로벌 기업이 되고 우리나라 탑10 기업이면 거기서의 인사관리 제도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뭐 조직 관리하는 방안이라던가.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그대로 다른 기업에 이식했을 경우에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느냐라는 측면에서는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조직 기업이라는 거는 그 기업의 어떤 뭐 조직 문화라던가 산업이라던가 어떤 제품을 생산하는지 어떤 서비스를 하는지 뭐 구성원들은 어떤지에 따라서 변수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변수가 굉장히 많죠. 그럼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러니까는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최적의 어떤 뭐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들을 찾는 적합성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하면서 뭐 제도나 기능들을 배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그 기본적인 걸 배우는 거고, 여기서 여러분이 좀 더 한 발 나가려면 이런 제도를 어떻게 어디다가 써먹어야지 효과적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단계로 가야지만 인사노무 관리가 조금 더 이제 깊어지고 더 고득점이라던가 아니면 좀 더 좋은 답안으로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부하듯이 주어진 것만 외우다 보면은, 특히 이제 인사노무 관리 같은 경우 이제 하다 보면은 막막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암기로 빠지는데, 그렇게 제도만 외워서는 이게 실력이 크게 늘지가 않아요. 잘 외워지지도 않고. 근데 이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는 그 제도를 어디다가 써먹을 거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썼을 때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이런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그 자체라는 거는 그냥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거고, 이런 거를 실제로 어떻게 써먹어야 될지에 대한 것들. 왜냐하면 경영학 과목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경영학 논문들도 그렇잖아요. 뭐 어떠한 가정들을 세우잖아요. 뭐 어떠한 조직 문화, 수평적 조직 문화가 뭐 수익적 조직 문화보다 뭐 기업의 어떤 발전에 효과적이다. 뭐 이런 가정을 세워서 뭐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뭐예요. 검증해가지고 봤더니 오히려 뭐 수평적 조직 문화가 뭐 조직 구성원들의 창의성을 높이고 뭐 혁신을 이끄는데 효과적이다. 뭐 이런 것들을 검증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인사노무 관리를 공부할 때는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좀 더 생각이라는 거를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피상적으로 혹은 이제 수동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고, 그래, 제도가 그래서 뭐 개념은 뭐고, 장단점은 뭐고, 요런 거를 아는 게 아니라, 장단점이 이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뭐 이런 상황이었을 때는 이 제도가 좀 더 효과적이겠네. 좀 이 제도는 안 맞겠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인사노무 관리가 좀 더 이제 접근이라던가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고득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 더 유리하다. 나중에 이제 이따가 이제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에 나오는 많은 제도들 뭐 이런 것들을 기능들을 다 아시는 거는 당연히 기본인데, 이제 거기서 여러분들 한 발 더 나아가서 이런 제도들이 왜 들어왔고 왜 필요하고, 그리고 이런 제도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을 좀 고민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이 암기예요. 그 다음이 암기. 그렇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암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거밖에 몰라요. 그렇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시험에서 이제 어렵게 나오면 50점짜리 문제들이 보통은 이제 HRM에 대한 설계 문제처럼 어떤 상황이 주어지고 거기에 적합한 뭐 HRM 방안에 대해서 쓰라라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그런 문제 쓸 때 여러분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 문제 쓸 때. 그렇죠? 이게 조합을 해야 되는데 조합이 안 되는 거지. 그렇죠? 왜냐하면 이 제도라는 거는 결국은 이게 많이 있는 것들을 그 상황에 맞게 약간 퍼즐을 맞추듯이 조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야 그게 하나의 이제 인사노무 관리였던 그 회사의 체계가 되는 거고, 그 회사에 어떻게 적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생기는데, 그런 조합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겨요. 그러면 이제 50점짜리에서 그렇게 이제 뭐 HRM 방안을 설계하거나 뭐 설명하는 뭐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단문도 그냥 물어보는 거 그대로 쓰는 거, 그거는 되게 쉽죠. 그렇죠? 뭐 이 올해 나왔던 문제들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제 올해 나왔던 거 보셨을 거잖아요. 산문이 뭐였어요? 평가자 오류, 평가 오류였잖아요. 되게 쉬운 문제예요. 그렇죠? 아마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 그거를 못 쓰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그냥 그거 잘 외워서 쓰고 나온다고 해서 끝으로 하면은 그냥 딱 중간만 하는 거죠. 중간만. 그렇죠? 그거는 다 3기까지 하면은 평가자 오류 문제를 모르거나 못 쓰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떤 포인트를 잡고 여러분들 어떤 뭐 논리라든가 흐름을 잡는다 그러면 핵심은 뭐냐면, 평가자 오류 그 자체는 당연히 중요하죠. 그러면 그게 왜 인사평가에서 평가자 오류를 왜 다루느냐, 왜 중요하게 그렇게 많은 페이지를 평가자 오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답안이지만 누구는 물어본 평가자 오류에 대한 3가지를 뚝 개념, 뭐 내용 이렇게 쓰고 끝나신 분이 있는 반면에, 누구는
이제 그런 평가자 오류에 대한 중요한 문제, 이제 신뢰성 저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앞단에 충분히 깔아주고, 그리고 평가자 오류와 뭐 극복 방안에 대한 것까지 하나의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뭐 답안 구성도 가능하죠. 그렇죠? 어쨌든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연기 때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그래서 책을 보실 때 사실은 뭐 이제 교과서로 나가면 박현 교수님 교과서를 하는데 금방금방 복습을 가능하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분량이 이렇게 많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그거를 읽고 여러분들이 그냥 뭐 수동적으로 보시지 말고 그걸 보고 잠깐 이제 생각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필요한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좀 고민해보고 스스로도 좀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여기에 적합한 제도는 이런 게 있겠네, 이런 게 가능하지 않을까, 여기까지는 가셔야 돼야 된다고 봐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가끔 이제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주로 설명을 하고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제 뭐 답안을 쓸 때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 이슈에는 이런 제도 좀 가능하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러한 상황에서 혹은 뭐 주어진 이런 이슈에서 이슈의 내용을 봤을 때 뭐 A라는 제도가 좀 자기 적합해 보이는데 이거 써도 되냐, 괜찮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고 그런 식으로 적용해보고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답변을 드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좀 고민하시면서 좀 봐야 되는 내용이다. 그렇죠? 반면에 이제 경영조직은 이론이에요, 이론. 같은 경영 과목이지만 아예 다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경영조직은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정확하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정확하게 이해하고 쓰고. 왜냐하면 이거는 주장하신 학자분들이 다 있고 오랫동안 이론적으로 다듬어져 온 내용이기 때문에 무슨 모형이니 모델이니 이론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학자 이름도 엄청 나오고. 그래서 사실은 경영조직은 좀 암기할 양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기는 포커스가 완전히 좀 달라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론들을 정확하게 쓰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암기해서 이제 현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다. 그래서 뭐 경영조직을 처음에는 이제 웃으면서 시작하지만 나중에 뭐 울면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그런 이론들이 되게 이제 막 헷갈리기도 하고 너무 많아서 이제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그거는 이 과목의 특성상 어쩔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 감안하셔야 돼요. 그에 비해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뭐 이론적인 건 없어요. 사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론 몇 개 안 나옵니다. 우리는 그것도 다 경영조직 배우신 분들은 쉽게 아는 내용들이 이론들이 나와요. 몇 가지.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사노무관리에서는 한 이론은 관련된 건 한 6가지 정도만 기억해도 뭐 이론 문제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 근데 다 뭐예요? 그러면 제도에 대한 것들이에요. 제도. 그렇죠? 무슨 제도가 있고 무슨 제도가 있고 무슨 기능이 있고 다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결국은 이 기업이 잘 영속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 응용에 대한 적용에 대한 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충분히 연습이 되고 그다음에 눈에 강조하지만 우리 인사노무관리에서는 또 좋은 점이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개념 정의를 할 때 정말 뭐 교재에 나온 거에 그 내용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쓸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경영조직은 이론이잖아요. 그러면 학자분들이 얘기한 그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정확하게 쓰는 게 중요하지만 우리 인사노무관리는 뭐 제도에 대한 개념들이고 다 이런 것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교재마다 뭐 예를 들어서 확보관리다, 모집이다 그러면 그거를 풀어 쓰는 개념은 다 달라요. 그렇죠? 그게 결국은 본질은 있겠죠. 본질은. 그런 것들 우리가 키워드라고 보통 잡아내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인사노무관리 할 땐 키워드 공부를 많이 하는 게 그 핵심적인 것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개념 정의는 충분히 만들어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만 알면은 이게 어떤 내용이라는 것만 알면은 그러한 이제 뭐 개념에 대한 것들이라던가 뭐 장점에 대한 것도 굳이 막 암기를 막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아도 충분히 풀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계속 트레이닝을 하면 나중에 인사노무관리도 사실 암기 부담을 많이 줄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능하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했던 방식이 이제 그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도 이제 이러한 차이를 모르고 얘에서 했던 방법도 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디립다 팠지만 할수록 뭔가 오리무중, 그러니까는 점점 이제 뭐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연히 이제 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이 과목이 이런 성격의 과목이구나. 그렇죠? 그 당시에 저희가 시험 볼 때만 해도 문제가 뭐 지금처럼 뭐 분설형이 아니라 통문제처럼만 나왔었어요. 뭐 경쟁적 문화, 뭐 참여적 문화의 인상에서 학교 개편 보유방에 대해서 차이를 쓰라.
뭐 지식산업 사회에 대해 적합한 인적 자원 방안을 써라. 이런 식의 문제였거든요. 뭐 지금도 비슷하게는 가지만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긴 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내용은 그냥 밑바탕일 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 기업에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응용하고 적용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거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닝만 되면 여기에 있는 제도나 이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어떤 형태로든 자유롭게 좀 비벼서 쓸 수 있는 여지가 좀 많은 과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떤 개념이 뭐 이거랑 토시 하나 안 틀려서 뭐 좀 다르다고 해서 쭉 그어지는 그런 과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중점을 잡아야 될 거는 이제 이걸 항상 염두에 둔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보실 때 항상 왜를 좀 생각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왜? 이게 왜 이런 효과가 있는 건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항상 나와요. 우리 보면은 뭐 왜 중요성, 뭐 필요성, 뭐 이런 것들이 항상 깔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중요한 포인트고, 나중에 답안에서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하나의 가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왜에 대한 것들을 항상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좀 능동적으로 사고를 해야 되는 게 인사노무 관리에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이 이미 좀 되어 있는 분들이 잘 하시고, 그리고 좀 글발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잘 하시는 경향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이 없어요. 여기는 사실 정답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정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좀 마인드로 좀 왜에 대한 것들을 조금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사노무 관리는 좀 더 생각을 하시면서 연기 때는 좀 접근을 하셔야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연기 때가 제일 여유가 있고, 이제 우리가 1기 넘어가면 이제 뭐 심화를 하고 이제 그때도 좀 시험을 보긴 하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시간에 좀 덜 쫓기고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연기니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더 계속 염두에 두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인사노무 관리가 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쉽게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좀 이제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된다. 그렇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사노무 관리 특징이 이제 이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인사노무 관리를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뭐 겹치는 내용이긴 하지만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얘기를 할 때 뭐 이해냐 이제 암기냐 이렇게 많이 따져요. 그렇죠? 당연히 우리가 이제 답안을 현출하려면 암기가 중요한 건 맞죠. 근데 초기에는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는 이해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뭐 암기 이런 거는 사실 저희 과목에서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암기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높아지면 자연스럽게 외워지는 것도 있고, 이거는 뒤에 이제 2기, 3기 때 가서도 해도 충분해요. 그렇죠? 우리가 분량도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고, 이거를 이제 비유적으로 하면 많이 그렇죠. 숲이냐 나무냐 이런 것도 많이 얘기를 듣는데, 우리 인사노무 관리는 둘 다가 사실은 중요한데 그 중에서 좀 더 중요하다 그러면 숲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배울 때는 직무 관리 따로, 그 다음에 확보 관리 따로, 확보에서도 모집 따로, 뭐 선발 따로 다 이렇게 배우지만 결국 실제로 기업에서 돌아갈 때는 이 제도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단절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게 단순히 인사관리뿐만 아니라 조직의 전체로 보면은 조직의 어떤 목표부터 해서 뭐 비전이나 미션부터 해서 조직의 어떤 구조까지 해서 다 맞물려 돌아갑니다. 이제 유기적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사노무 관리할 때는 전체 구조를 먼저 잡아야 되고, 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머릿속에 먼저 넣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 하나씩 컨텐츠들을 채우는 방식으로 가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만 보다 보면은, 그렇죠? 전체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단편적으로밖에 볼 수 없고, 이게 이제 어떻게 유기적으로 연결되는지를 놓칩니다. 근데 이제 인사 관리는 그렇게 되면 답안 구성이나 혹은 답안이 굉장히 단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양하기 위해서는 먼저 숲을 좀 보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 그러니까 이거를 뭐 있는 말로 쓰면은 보통은 이제 프레임워크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프레임워크라는 게 여러분들 뭐 경영학 공부 해보신 분들 아시겠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노무사 시험 합격해서 진짜 뭐 컨설팅, 인사 컨설팅 같은 것들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쓰는 용어예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 분석 틀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영학 과목이든 뭐 이렇게 가보면 현상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뭐 조직도 가면 조직에 문제점이 있고 막 그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그냥 보면은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인사이트를.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봤더니 이러한 그룹들은 어떤 특징이 있네. 뭐 이러한 문제들은 이러한 특징이 있네. 이런 것들을 뽑아서 그런 것들을 체계화하는 틀 같은 것들을 보통 우리가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그래서 뭐 나중에 외부 환경도 보면은 이미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패스트 분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프레임워크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외부 환경을 뭐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거, 경제적인 거, 사회적인 거, 기술적인 거 이렇게 해서 분석하는 형태인데 이게 이런 게 대표적으로 프레임워크예요.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보면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산재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한 속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인사이트를 얻을 수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이러한 이제 어떤 변화라던가 이러한 내용들은 정치적이고 정책적인 거네. 묶어볼 수 있고, 그렇게 묶어봤을 때 그러면 정치고 정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런 대응 방안은 이렇게 가야겠네, 뭐 이런 문제 이렇게 가야겠네, 이런 식으로 방향을 잡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워크라는 거, 그러니까 즉 숲이라는 것들을 먼저 잡고 전체 구조를 계속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 이건 이제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거는 계속 이제 할 거예요.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지겹게 볼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계속 이미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이제 그 보는 게 있어요.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각각 우리가 개별 기능에서도 항상 먼저 전체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틀을 잡고 그 안에 이제 컨텐츠를 보는 방식으로 계속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되면은 머릿속에 인사 관리가 전반적으로 뭔가 그 틀처럼 머릿속에 그 우리가 뭐 맵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떠 있어야 되고, 이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찾아나가는 그런 방식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이제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연기나 일기 때는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것들, 이해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서 나무를 채우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어차피 계속 반복적으로 볼 거고, 그리고 뭐 이제 이걸 통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끌어낼 수 있는 내용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뭐 연기 때, 뭐 일기 때도 좀 그렇지만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응용 적용에 대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이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계속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게 먼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뭔가 이렇게 흩어져 있는 인사 관리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 뭐 마인드 맵도 만들고 뭐 로직 트리 같은 것도 만들고 하잖아요. 그게 왜냐면 저는 숲을 만드는 것들을 체험적으로 누군가는 이제 안 거죠. 이렇게 해야지 이게 조금 체계적으로 되겠구나.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뭐 로직 트리 만든다던가 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필요해요. 안 그러면은 얘는 다 흩어져 있어. 그래서 이게 뭐 이것 따로 해서 이게 뭐 그 핵심적인 걸 뭐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안 외워지고 더 헷갈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인사노무 관리 공부할 때는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여러분도 조금 이제 연기 때는 아직 뭐 해가 아직 넘어간 건 아니니까 조금 이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좀 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가지면서 좀 고민도 해보시고 생각도 해보시면서 뭐 접근을 해보시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 프레임워크라는 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사실 간단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피면 목차가 쭉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책, 그 박형 교수님 책도 보면은 목차가 이제 뭐 보시면 이제 뭐 인사관리 형성 배경부터 학문적 체계, 그 다음에 뭐 2부의 직무관리, 그래서 직무관리 내용들 나오고 쭉 보시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인력 확보, 그 다음에 개발, 그 다음에 이제 보상, 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흩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떠한 연결고리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쭉 흘러나오는 건데, 그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보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거는 기업에 대한 거죠. 기업에 대한 거. 그렇죠? 경영학이라는 게 조직, 뭐 조직이든 뭐 기업이든 뭐 경제 주체주의 기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조직, 기업, 이 조직과 기업은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생각해 두셔야 될 게, 얘네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조직 목표 달성이에요. 그렇죠? 조직 목표 달성이에요. 우리가 조직을 혹은 기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목표 달성을 위해 있는 것이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끼리 뭔가 친목을 동호하는 조직을 만들더라도 뭐예요? 목적이 친목 동호가 목적인 거죠. 그렇죠? 하다못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조직이나 기업이 당연히 목표가 없을 리가 없겠죠. 항상 목표라는 것들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자기가 가진 자원들을 쥐어짜고 뭐 정렬시켜서 그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조직이라는 거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그렇죠? 그 목표는 이제 조직마다 다르겠죠. 기업마다 다를 거고. 뭐 글로벌 기업들은 거기에 맞는 조직 목표가 있고 그걸 달성하기 위한 비전 미션을 설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전략을 설정하는 거고 뭐 우리나라 국내 중소기업은 뭐 문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대표나 혹은 뭐 조직 내부에서 어쨌든 컨센서스를 가진 목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목표가 있고 이걸 달성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이 기업 내에 그래서 가진 자원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죠. 돈도 있을 거고 기계도 있을 거고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결국 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다 기여하거나 공헌해야 되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경영 조직에서도 여러분 나오지만 그래서 이런 조직 목표 달성과 관련해서 조직 효과성을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에서도 나옵니다. 조직 효과성. 이게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목적이죠.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책에 개념정의나 이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나와요.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그렇죠? 인사관리도 그렇죠.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이제 그거를 뭐 더 수식어 붙이거나 더 해서 뭐 개념정의를 하는데 항상 따라 나오는 말이 조직 목표 달성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당연히 조직은 이 조직 목표 달성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직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모든 내용들은 다 이걸 위해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게 오늘날의 이제 뭐 경영 체계, 뭐 전략 경영 체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사 관리에서도 이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이 말이 붙어 나오는 거는 그냥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개념 정의할 때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이런 것들은 그냥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조직의 가장 궁극적인 게 조직 목표 달성이 제일 핵심적이다. 이게 조직 효과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거 내용인 거고. 요거를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기업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다룰 수 있는 자원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돈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기계나 설비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우리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IP 같은 거, 지적재산권도 있을 거고, 뭐 등등등 굉장히 많은 어떤 자원도 있을 거고, 기능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가 다루는, 인사관리에서 다루는 건 뭐냐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거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죠? 조직 내. 이걸 좀 빼서 설명을 할게요. 즉 우리가 다루는 인사관리라는 거는 이 조직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HRM은 여러분들이 뭐 책마다 인사관리에 대해서 뭐 정의가 막 이렇게 있는데 그냥 심플하게 다 빼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틀렸다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 인사관리에서 다루는 인자들, 그러니까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중에서 다루는 핵심은 직무와 사람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조직이 굴러가려면 일단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뭐 기계가 다 대체할 게 아니면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그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이 있어야겠죠. 그냥 사람만 뽑아놓고 가만두면은 조직이 굴러가요? 아니죠. 그러니까는 보통은 조직이 생기면 조직이 목표가 있고 이걸 달성하기 위한 뭔가 액션들을 취해야 돼요. 그럼 그 과정에서 해야 할 일들이 생깁니다. 이 사람은 뭐 회계를 좀 해줘야, 아니, 회계를 해야 되는, 뭐 세무적인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뭐 제조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감독을 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일들이 생겨요, 일들이. 그런 것들이 바로 직무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무가 뭐가 먼저냐라고 했을 때, 뭐 개념상 보면 직무가 먼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직이 생기고 그 안에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조직의 어떤 뭐 구조나 조직이 하는 사업에 따라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직무가 생기면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면 이 일은 누군가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을 뽑는 거고 그 사람이 그 해당 일을 맡아서 조직이 이제 굴러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HRM이라는 거는 심플하게 보면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입니다. 요거 두 개가 다예요.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고, 그러니까는 뭐 조직 구조나 이런 거는 이제 경영 조직에서 다루는 거고 우리 파트도 아니고, 물론 이제 뭐 실무에서 다루면 조직이라는 것도 이론에 대한 내용도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우리 과목에서는 상관없는 거니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들은 조직 내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의 어떤 자원, 뭐 내용들 이런 것들 중에서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 그게 바로 인적자원 관리예요. 인사관리.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직무와 사람이 중요한 인자고, 우리 책에도 앞에 보면은 이제 박경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해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거고, 그죠? 일이라고 하는 직무와 사람. 요 두 가지가 있어야 비로소 HRM이 돌아가고 조직이 돌아가는 거죠. 그렇죠? 사람만 있어서도 안 되고, 직무만 있어서도 안 되죠. 그렇죠?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야지만 우리가 조직이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이 있고 그걸 해줄 사람이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일이 일하는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가 이제 우리가 다루는 인자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관리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예요. 인사관리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직무 어떻게 관리해? 그게 이제 직무 관리라는 파트로 처음에 나오는 거죠. 처음에. 그렇죠? 직무 관리가 그래서 처음에 나오잖아요. 물론 이거는 교수님들마다 본인이 좀 바라보는 성향에 따라서 목차 순서가 달라요. 조금. 왜냐하면 3인공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에 직무 관리가 안 나와요. 3인공조는. 그렇죠? 그거는 이제 교수님마다 좀 다르는데, 박혜원 교수님은 이제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를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직무를 제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뭐 실제로도 뭐 우리가 뭐 서양의 인사 관리는 직무 중심의 인사 관리이기 때문에 인사 관리 두 개의 요인 중에 가장 먼저 우리가 체계적으로 바로잡아야 될 것들은 직무예요. 왜?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서양 애들 관점도 일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일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을 뽑혀서 앉히면 되겠네. 이러한 사고방식이 이제 서양식의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반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조금 동양적인 사고방식, 사람이 중요하다 보니까 사람을 뽑아놓고 좀 똑똑똑한 애들 뽑아놓고 얘가 잘할 수 있는 일 시키면 되지. 이런 식의 약간 사고방식이 사람 중심의 인사관리인데, 근데 어쨌든 우리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넣어둬야 될 거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를 좀 체계로 잡고 공부하시면 좋고, 박경 교수님 역시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가 기본 어떤 체계이시다 보니까 가장 먼저 직무관리가 뭐 제일 먼저 튀어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배우는 직무관리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러한 직무관리에는 뭐가 있는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나오겠죠? 관리니까. 관리라는 거는 매니지먼트잖아요. 그러면은 그걸 잘 매니지먼트 하기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나오겠죠. 이제 그런 활동들을 직무 관리 내에서 배우는 거예요. 봤더니 제일 중요한 이제 직무 설계라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직무, 우리가 영어로는 이제 잡이라고 하죠. 잡. 하나하나의 잡을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관리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직을 여러분들 나중에 뭐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다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이 생겨요. 조직이 커가면은,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확장하면은 우리가 A라는 제품만 생산하다 B 제품을 생산하면 뭐예요? B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일들이 또 생겨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일들이 생겨날 때 이런 하나하나의 잡을 그냥 생겨난 대로 두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어떻게 뭐예요? 효과적으로 디자인, 설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 직무 설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직무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때 직무 구조가 뭐 수직적인 측면이 있고 수평적인 측면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서 어떻게 디자인할 거냐에 대한 게 직무 설계인 거고, 직무 관리 파트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하죠. 이론적인 것도 내용도 그렇고,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여기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근데 이런 직무 설계에 대한 내용이 직무 관리로서 하나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직무 관리 중에 하나로서,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가 막 이렇게 흩어져 있으면 그냥 가만히 두면 정리가 안 되죠. 그러면 우리 조직 내에 뭐 얼마만큼의 몇 개의 직무가 있고 그 직무가 하는 일은 뭐냐라는 것들을 뭐야 정리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여러분들 회사를 만들어서 굴리면 막 사람들이 막 일이 막 중구난방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도 이게 이제 실무 나가면 이제 중소기업 같은 데 가면은 이제 이런 데는 이제 사실 아직 체계화가 안 된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시스템이 갖춰지면 이제 체계화가 되는데, 그 전 단계 전에 보면은 뭐 개판인데도 되게 많아요. 뭐 이 전혀 엉뚱한 업무를 한 사람이 다 하고 있다던가,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사 업무인데 뭐 IR 업무도 하고 있다던가 뭐 회계인데 인사 업무도 하고 있고 뭐 이런 경우 되게 많아요. 나중에 이제 보면 격리 업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다 해요. 뭐 회계, 세무, 인사 노무 뭐 이런 것까지 다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게 체계적이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걸 다 한다는 게.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조직이 좀 어느 정도 커지고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런 조직 내 직무에 대한 것들을 체계적으로 우리가 파악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와 사람 중에 직무가 먼저라 그러면 얘가 먼저 바로 잡혀 있어야 거기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거나 배치하거나 적정한 돈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얘를 먼저 잘 잡아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뭐냐? 그게 직무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가 몇 개이며, 그렇죠? 봤더니 그리고 각 직무마다 하는 일이 뭔지, 그리고 이런 직무에 필요한 자격 요건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잘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체계화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직무 분석이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파악한 직무들을 쭉 봤을 때 뭐 우리 조직의 직무 분석을 해봤더니 직무가 뭐 예를 들어서 한 50개가 나왔어. 50개 직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50개 직무를 쭉 놔봤을 때 얘네가 다 우리 조직한테 똑같은 가치를 가지냐라는 거에 의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50개 직무를 아까 사람들이 맡아서 하는데 분명히 이 중에는 굉장히 어려운 직무가 있을 거고 그 중에 이 중에 좀 쉬운 직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리 조직 생활하다 보면은 어떤 일을 할 때 보면은 굉장히 뭐 어려운 게 있고 쉬운 게 있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굉장히 어렵고 난이도 있는 직무를 해. 그래서 맨날 야근하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런 뭐 A라는 직무를 내가 지금 하고 있어. 근데 저기 봤더니 D라는 직무를 하고 있는 친구는 맨날 칼퇴하고 별로 안 바빠. 근데 봤더니 월급은 똑같네. 그럼 어떻게 돼요? 월급은 똑같으면 이 사람이 열받아요, 열받지 않아요? 당연히 열받죠. 그렇죠? 그럼 조직 입장에서 이런 게 고민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그대로 두면 그러면 아니 나 그만둔다던가 뭐 일을 제대로 안 한다고 이렇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러한 직무의 어떠한 난이도, 그렇죠?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르다 그러면 거기에 차등적으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격차를 둬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려운 일 하면 그만큼 많이 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쉬운 일이면 넌 대신 좀 쉬우니까 좀 덜 받아.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 그게 이제 공정성의 관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은 기업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A라는 직무가 얘보다는 좀 어려운 직무야. 중요한 직무야.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을 해야겠죠. 그렇죠? 그러한 활동이 뭐냐면 직무 평가예요. 그러니까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들을 파악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해서 봤더니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좀 공정성, 내부적 공정성이나 이런 거 확보를 위해서 임금에 대한 격차, 임금에 대한 기준들을 또 만들고 싶어. 그러면 이 직무의 어떠한 가치들을 매게 된단 말이에요. 얘는 어려운 직무, 우리 조직의 중요한 직무, 덜 중요한 직무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임금을 차등을 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렇기 위해서 이런 직무 평가라는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렇죠? 쉽게 말해 우리 조직 내에 존재하는 직무들의 그 순위를 매기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평가를 해서. 그렇죠? 1등부터 꼴등까지.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에 임금도 이제 차등을 두는 거죠. 그게 이제 직무 평가라는 활동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직무 관리는 이제 이게 다예요. 그렇죠? 이게 큰 틀에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직무 설계는 뭐가 있고 이론적으로 어떻게 발전이 되어 있고 직무 설계 방법에는 뭐가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내용들이.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렇죠? 그다음에 직무 분석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직무 분석이라는 게 그래.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를 체계적으로 밝히는 활동이야. 개념적으로 그렇죠. 그게 정의한다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이걸 밝히기 위한 활동으로서 뭐가 있냐. 그러려면은 조직 내 직무가 뭐가 있는지 파악해야 되니까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면 조사할 때 뭐 직무 담당자 만나서 면접도 할 수 있는 거고 설문지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관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러한 방법들이 여기 이제 쭉 그 디테일하게 나오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평가를 어떻게 하냐. 평가 방법에 대한 거. 그렇죠? 그래서 뭐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서 뭐 점수법을 할 거냐, 요소 비교법을 할 거냐 이런 것들이 뒤에 이제 디테일하게 나무처럼 이제 나오는 것들이고, 그렇죠? 근데 어쨌든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에 대한 직무 관리는 요게 이제 큰 틀인 거죠, 그렇죠? 큰 틀인 거고, 자 이렇게 직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서 다 갖추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이제 사람에 대한 관리를 하는 거죠, 또.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을 일단 뽑아야 되겠죠. 이런 직무에 적합한 사람들을 뽑는 확보 활동, 확보 관리를 하는 거고. 그렇죠? 확보 관리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확보했으면 끝이 아니죠.
얘네들이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뭐예요? 발전시켜야죠. 그냥 회사에서 뽑아놓고 끝. 니네가 알아서 해라. 라고 하면 회사는 뭐예요? 발전이 없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조직 구성원들이 역량이라든가 뭐 기술이 수준이 올라가야 기존보다 뭐 더 높은 성과를 내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회사는 더 발전하고 더 돈 벌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위해서 뭐예요? 개발을 하는 거죠. 조직원들의. 야, 좀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너 이것도 좀 해야 돼. 이것도 좀 배워. 교육시켜줄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그래야 얘가 들어왔을 때보다는 뭐예요? 역량 수준이 올라갈 거고, 기술 수준이 올라갈 거고, 지식 수준이 올라갈 거고, 그러면 이 직무를 더 잘할 수 있는 뭐 이제 내용들이 쌓이니까 더 직무에 대한 성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 직무를 수행 잘했냐 못했냐 이런 것들도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평가, 수행, 이제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들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을 했으니까, 직무를 수행했으니까 당연히 보상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상에 대한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좀 으쌰으쌰 좀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 동기부여.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람 뽑아놓고 두면은 안 된단 말이에요. 열심히 일할 동기를 만들어줘야 뭐예요? 눈에 불을 내면서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성과를 더 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유지관리라는 것들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모티베이션 시킬 것이냐. 그렇죠? 그리고 뭐 영 현찮다? 그러면 이제 내보내는 방출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관리는 이제 확개평 보유방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배우는 기본적으로 인사관리의 기능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가 우리가 하는 HRM이고,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직무에 대한 관리는 이제 직무 설계, 분석, 평가. 그다음 사람에 대한 것들이 이제 확보, 개발, 평가, 보상, 유지, 방출, 확개평 보유방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에 대한 관리예요. 그렇죠?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결국은 우리 목차가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흐름대로.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직무에 대한 관리냐 사람에 대한 관리냐에 따라서 크게 보면 이렇게 나눠지고 개별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으로서는 이렇게 확보. 그렇죠? 그래서 또 여기에 들어가면 또 있죠. 확보에 안에 들어가면 그러면 사람 뽑을 때 어떻게 뽑아야 되냐? 계획적으로 뽑아야 되니까 인력 계획에 대한 내용들, 그렇게 해서 뭐 수요 예측하고 공급 예측하는 내용들 나오고, 그다음에 사람들 모집하는 방법, 그다음에 선발할 때 어떻게 선발하느냐. 그런 내용들이 개별적인 걸로, 또 개발도 교육 훈련하고 경력 개발하는 거. 평가는 그냥 평가 어떻게 할 거야? 거기에 대한 내용들. 보상에는 뭐가 있고 보상은 또 어떻게 할 거야? 라는 내용들. 유지는 그 모티베이션이 뭐고 모티베이션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도 여기 나오는 거고, 방출은 이직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큰 판을 놓고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를 다 하나하나씩 채워넣을 수 있을 정도로 이거를 머릿속에 조금 넣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HRM이라는 게 이런 식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결국 직무와 사람에 대한 관리다. 어떻게 하면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조직 내 존재하는 직무와 사람에 대한 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거냐를 고민하는 그러한 뭐 학문이다. 그냥 그런 과목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차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박경윤 교수님은 이제 개발과 평가를 묶어놨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확개평 보유방 하는데 박경윤 교수님은 개발 안에다가 평가를 넣어놨어요. 이제 그것도 이제 하나의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 인사평가에 대한 어떤 관점에 대한 변화로서 인사평가도 하나의 이제 개발적인 목적으로서 사용이 더 중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이제 개발에 넣어놓고 있고 계시고, 그게 요즘 최신의 어떤 평가에 대한 좀 관점 변화 트렌드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이제 우리 인사관리의 내용인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씩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직무 설계도 들어가면 이제 뭐 구조 설계가 있고 과정 설계가 있고 이런 것들 계속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좀 가지를 쳐가면서 여러분들이 전체 판을 볼 수 있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고, 그렇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뭐 아직 오리엔테이션 첫 시간이니까, 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출문제 좀 잠깐 보시면, 뭐 앞에서 이제 인사노무 관리의 특징도 말씀을 드렸고, 뭐 어떻게 이제 공부해야 되고 체계 같은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뭐 올해 문제 같은 경우도 아까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가 오류 문제. 그러니까 사실 이거 문제 3번도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뭐 처음 접하신 분들은 이게 뭔가 싶지만 이미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건 아실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쉬운 문제인 거죠. 다 공부하는 거고 평가 오류가 보면은 이제 우리 그 평가 책 아니 평가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다룹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고민해야 되는 지점은 그거죠. 그냥 여기서 물어본 거 세 가지의 그 오류에 대한 것들을 그냥 설명만 할 거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게 끝일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평가 오류가 왜 우리가 인사 파트에서 특히 평가 파트에 중요하게 다루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평가의 어떤 신뢰성 측면이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가 오류가 발생을 하면 평가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저하를 해요. 그러면 이 신뢰성이 저하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입장에서 평가 결과를 난 믿을 수 없다. 저거 니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은 신뢰성이 저함과 동시에 뭐가 저하되냐면 수용성도 떨어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결과를 믿을 수 없어. 그거 결과를 받아들이려면 받아들이겠어요? 안 받아들이죠. 난 못 받아들인다. 부당하다. 이렇게 나오자.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수용성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인사평가 결과 제도를 가지고 다른 인사제도에 활용을 한다. 뭐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뭐 승진을 준다던가. 그러면 그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결국은 이 평가 오류가 평가의 어떤 신뢰성을 저하하는 문제, 그 더 나아가 수용성까지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단순히 어떤 개념 이런 거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신뢰성 저하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짚어주고 앞에서 나 뭐 어쨌든 중간에 그리고 이러한 개념에 대한 것들을 서술해 준 다음에 나중에 극복 방안까지 제시해 주는 게 하나의 틀로서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항상 응용 적용이 중요하다잖아요. 야, 이런 문제가 있어 끝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은. 예를 들어서 배우다 보면은 뭐 이런 문제가 부작용이 있다 끝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나 이런 걸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뭐 응용 적용이 중요한 거고 결국은 우리가 그 경영학을 공부하는 것도 기업에 그런 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제 노무사 돼서 인사 컨설팅 하게 되면은 뭐 보상이나 이제 뭐 이런 평가 체계 같은 거 설계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컨설팅을 한다는 건 뭐예요? 그 회사에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작동이 안 되던가 제도가 부재한다던가.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솔루션을 주는 거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이런 제도를 통해서 해소하세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궁극적으로 여러분도 거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냥 문제가 있다 끝이면 발전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내용에서 그러니까 이런 제도를 좀 활용하면 이런 부작용을 좀 완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여기에 정답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게 긴가민가? 이게 맞나? 이렇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3번도 이걸 어떻게 접근하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답안이 천차만별일 거예요. 아주 단순한 답안은 그냥 단문 형태로 내가 외운 거 쭉 쓰고 나온 답안이겠죠. 뭐 평가 오류의 개념 뭐 이렇게 쓰고 뭐 1번 뭐 관대화 경향의 개념과 뭐 내용 뭐 이렇게 쓰는 거겠죠. 그게 그냥 노멀한 답안이 되는 거고. 근데 여러분이 인사관리에서 좀 고득점을 가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뭔가를 얹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려면은 여러분이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거는 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풀어가서 가방 구성을 좀 이렇게 해야겠네. 이런 거에 대한 좀 고민이 좀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인사관리의 고득점과 아닌 점에서 차이가 생겨요. 인사관리요. 그래서 교수님들 지금 채점평 잘 안 내시지만 옛날에는 그 외운 듯한 답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외운 듯한 답안. 특히 인사관리에서. 이제 그게 왜냐하면 안 되니까 암기를 해서 그냥 본인이 외운 거만 쓰고 나온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사관리에서는 사실 좋은 점수를 얻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가끔 보다 그러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생활 하시고 좀 이제 그런 실무적인 경험 있으신 분들이 1차 합격하고 처음에 동차를 볼 때 점수가 잘 나오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러한 것들을 경험적으로 아니까 지식적인 건 부족해도 본인이 그거를 논리적으로 풀어가려고 막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게 오히려 이제 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의 답안을 좀 돋보이게 해줄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좀 생각을 좀 계속 하셔야지만 가능하다. 그냥 우리가 평가 오류의 개념 나온다고 해서 그거 13개, 14개 이거 개념만 막 달달달 외운다고 하면 그냥 그 외운 것밖에 쓸 수밖에 없는 답안이 나온다.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오류를 우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다루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평가에 보면은 책에 뭐 내용이 있는데 오류만 뭐 몇 페이지만 나와. 쭉 나와 막 열 몇 개씩. 그렇게 다루는 중요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문제 3번이네. 작년도 32에도
뭐 이제 국제인적 자원 관리가 나왔지만 뭐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쉬우면서 어려운 거예요. 이런 것도 사실. 이것도 못 쓰는 사람은 아마 없었을 거예요. 문제 3번. 유연 근로시간제 대표적인 유형으로서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때. 그냥 개념 특징 장단점. 되게 노멀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노멀한 문제를 노멀하게 쓰면은 뭐 그냥 중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이 답안을 구성할 때 어떤 식으로 좀 더 구성을 할 건가라는 것까지 고민을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아닌 거니까 뭐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념 특징 이렇게만 쓰고 나오면 그냥 딱 평균 내용도 그냥 쓰면 근데 그렇게 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그러니까 고득점이나 혹은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과목을 하나 두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로 인사관리는 그냥 평균, 오히려 평균보다 못할 수도 있고요. 잘 내가 모르는 거고 제대로 그 내용을 못 적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게 우리 인사노무 관리 어떻게 보면 좀 특징이에요. 제 특징. 교수님들도 그런 답안을 더 좋아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런 외운 게 뭔가 좀 본인만의 틀이라던가 뭐 사고라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반영이 되어 있는. 근데 물론 물어본 건 충실히 써야죠. 뭐 그런 거 안 쓰고 엉뚱한 거 쓰면 당연히 아닌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한번 이걸 꼭 예를 들는데 제가 자 26회 쭉 가보세요. 26회. 2번 문제. 직무설계기법 5가지. 요까지만 하고 이제 쉬었다가 이제 진짜 나가볼게요. 자, 이거 이미 공부하신 분들은 이거 못 쓰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동차 진짜 아무것도 이제 이번에 1차 합격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나는 그냥 올림픽 정신으로 시험을 본다. 뭐 이런 분 빼고는 이 26회 그 2번 문제를 나왔을 때 이 GS 3비까지 강의를 듣고 이거를 못 쓰시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렇죠? 다 씁니다. 다 써요. 근데 여러분이 딱 봤을 때 이미 공부를 하신 분들은 머릿속에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가지? 그러면 뭐 모든 5가지가 떠오르겠죠. 그렇죠? 뭐 내가 배웠던 거 뭐 전문화도 있고 확대화 있는데 충실화도 있구나. 교차도 있고 준자일조 작업 집단 있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수업에 A타입의 어떤 수험생들은 그런 거죠. 딱 보면 5가지 생각나는 대로 해. 뭐 직무 전문화, 그 다음에 뭐 직무 충실, 그 다음에 뭐 준자율조 작업 집단 이렇게 해서 5가지 채워. 그렇죠? 이렇게 쓰시는 분들 분명 있어요. 그렇죠? 그냥 5가지니까 5가지만 쓰면 되겠구나. 뭐든 이제 5가지를 기억이 나는 대로 쓰고 거기에 맞춰서 개념, 뭐 장단점 이렇게 쓰겠죠. 이게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같은 5가지를 쓰더라도 어떻게 쓸 거냐까지 고민하시는 분들이랑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5가지는 뭐 이미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5가지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 예를 들어서 나는 5가지를 직무 확대화 모델로 쓰고 싶어. 직무 확대화 모델이 5가지잖아요. 그렇죠? 우리 충실, 그다음에 협의 직무 확대, 그다음에 직무 충실, 직무 교차, 직무 순환, 그다음에 준자일조 작업 집단. 그렇죠? 그럼 그런 5가지를 쭉 나열형으로 쓸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직무 확대가 뭔지를 여러분들 아신다 그러면 서론에서 예를 들어서 한 개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죠. 뭐 어쨌든 한 개. 그러니까 이전에 직무 확대가 왜 나온 거예요? 이 직무 확대, 직무 전문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거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과거에 어떤 전통적인 직무 설계로서 직무 전문화가 있었고 이러한 직무 전문화가 뭐 노동소외, 인간소외 이러한 것들이 야기했기 때문에 현대적 직무 설계로서 직무 확대화가 등장하였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직무 확대화 모델 5가지를 살펴보겠다라고 하고 직무 확대화 모델에 대한 것들. 더 나아가서 직무 확대화 모델도 이게 조직 차원이냐, 그러니까 집단 수준의 설계냐, 개인 수준의 설계냐, 혹은 수익적인 측면이냐, 수평적인 측면이냐도 구분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도 뭐 예를 들어서 직무 확대화 모델에는 2가지 수준의 개인 수준, 집단 수준의 설계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 뭐 개인 수준의 설계해서 충실화, 그 다음에 뭐 협의 직무 확대, 그 다음에 집단 수준의 설계, 그래서 직무 뭐 교차, 그 다음에 뭐 직무 순환, 그 다음에 준자일조 작업 집단. 그리고 뭐 이제 직무 뭐 확대가 가져온 뭐 긍정적인 효과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결론으로
뭐 쓰면서 마무리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는 같은 5가지지만 이 앞뒤에 혹은 이 구성 자체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냥 내가 외운 거 나열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같은 5가지, 같은 3가지를 쓰더라도 이 컨텐츠는 당연히 잘 써야죠. 이건 기본적으로 점수가 여기서도 나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플러스를 더 가져가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엮어낼 수 있어야 돼요. 답안 쓸 때. 이게 뭐 되게 양이 많을 것 같죠? 아니에요. 앞뒤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들어가면 돼요. 이걸 뭐 한 바닥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여기가 메인이긴 하지만 이 작은 차이들이 여러분들이 이거 이 내용을 좀 이런 구성으로 가져가야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답안 구성에서도 여러분이 남들과 다른 포인트를 충분히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보기에 이렇게 쭉 나열한 답안과 이 2개의 답안을 같이 보고 있어. 어디다 점수를 좀 더 주고 싶어요? 이거는 봐도 이해한 답안이잖아요. 전체적으로.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저것보다는. 그러니까 저런 답안 나오면 이제 외운 듯한 답안, 뭐 단문식 답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대다수의 이제 수험생분들이 A타입 형태의 급급한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외운 거 이렇게 쏟아내고 오는 것들.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것도 뭐 당연히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지향하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단순히 이런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나왔던 거 문제 3번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되게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단순한 거를 그냥 단순하게 쓰지 않으려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해가 먼저 돼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좀 구조적으로 바라보는 트레이닝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리엔테이션이 좀 길었지만 이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할 때도 조금 재미있게 생각을 좀 자유롭게 하시면서 하세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면 물어보시고 그러면서 조금 인사관리를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뭐 좀 이제 뭐 자유롭게 좀 고민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뭐 이제 연결도 해보시고 하면서 그렇게 공부하면서 우리가 인사관리를 봐야 좀 더 오래 머리에 남고 나중에 여러분도 이제 이러한 형태의 답안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러한 형태로 끌고 갈 수 있는 좀 구조라든가 그런 게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 네, 그러면은 좀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